나름대로 머리가 좋은 아이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느린 아이는 어떨까요? 반응이 느린 아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게으르기가 쉽고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에 집안에서 빈둥빈둥 거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앞에 나서서 말하자면 행동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결정을 할 때 자기 주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떨까요? 규칙을 만들어주고, 그렇죠? 규칙적으로, 그 다음에 많은 양을 하면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적은 양을 천천히 주면서 스스로 하게끔 하는 것들을 해주고, 시간을 확보해서 기다려주면 이 아이는 오히려 레이트 브루머로서 나중에 대기 만성형 아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까다롭고 느리고 그리고 순한 아이들은 유치원으로 올라가면서 두 가지 스타일로 바뀌게 됩니다. 환경에 의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타입으로 됐냐면 충동형 타입과 숙고형 타입이죠. 우리가 옛날에는 뭐 숙고형 타입을 좌뇌형 타입이라고 해서 한때 유행한 적도 있었죠. 그리고 이 충동형 아이는 우뇌형 아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떻든 아이들은 이런 스타일이 다릅니다. 제가 앞에 소개해드렸던 제 첫째와 둘째는, 첫째 아이는 숙고형 아이였고요. 둘째 아이는 충동형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방식이 달랐어야 되는 거죠. 충동형 아이하고 이 숙고형 아이를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이거는 뭐 유치원 교육 그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유치원 했을 때 마루에다가 장난감 같은 것들을 놔뒀을 때 바로 달려가서 막 놀다가 금세 나오는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충동형 아이입니다. 반면에 다른 아이가 노는 걸 한참 봐요. 그러다가 들어가서 30분 이상 있으면서 성도 쌓고 블록을 만들어요. 이런 아이가 숙고형 아이입니다. 그러면 이런 두 아이, 이런 타입이 다른 아이들은 세상에는 어떤 아이가 성공할까요? 예전에는 사실 숙고형 아이가 성공했어요. 저도 이제 숙고형 아이여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을 해서 뭐 변호사나 의사가 되고 또 전문가가 돼서 그런 지식을 쌓았던 사람들이 성공했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숙고형 아이들은 머리도 좋고 그리고 학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지금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을까요? 오히려 지금은 충동형이 더 많습니다. 스티브 잡스, 충동형 스타일이죠. 일론 머스크를 숙고형 타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충동형. 지금의 부자들은 다 충동형이 대부분이에요. 싸이, 충동형이죠. 이제는 바로바로 반응하고 세상, 소셜미디어가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어디에 자극에 대해서 바로 어떤 걸 조금 완전하지는 않지만 딱 발표하고 그것이 성공을 하고 뛰어나는 그런 게 더 성공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이를 숙고형이다, 충동형이다 해가지고 숙고형 아이를 만들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아이 방향에 맞춰서 아이가 충동형이면 충동형에 맞는 교육을 하고 숙고형은 숙고형에 맞는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고, 또 그 둘이 같이 있어야지 성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플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애플을 생각을 해보면 스티브 잡스는 자기 혼자서 성공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애플의 애플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설계하고 했던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워즈니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좌뇌형 스타일이에요. 숙고형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었던 거죠. 컴퓨터를 만들었고, 애플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 설계하고 해서 원지증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연합을 하니까 희적절하고 반응하고 그 시대에 맞는 그런 뭐 단순함에 대한 미나 이런 것들을 고집스럽게 추구하는 스티브 잡스, 충동형이 있고, 그것을 받쳐주는 워즈니악 때문에 사실은 애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 이 두 사람들이 이제 다 필요한 시대이고요. 다만, 지금은 이제 충동형 사람들이 많이 옛날보다 성공을 할 확률이 더 높아진 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거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동형 아이를 보통 우뇌형 아이, 또 숙고형 아이를 좌뇌형 아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또 아이들 스타일에 따보면 이성적인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감성적인 아이가 있죠. 우리 MBTI로 따지면 그 이성적인 아이를 뭐라고 그래요? T라고 그러죠. T. 네, thinking. T타입이죠. T타입 하면 아시죠? MBTI에서 유행하니까. 또 F타입, 어떤 타입인지 아시죠? 달라요. 모든 결정을, 예를 들어서 차가 있으면 그거 예쁘네, 마음에 들어 해서 차를 고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기통이 얼마야, 이거 잘 나가네, 연비가 좋네, 이런 걸로 고르는 사람이 있죠. 이게 T하고 F하고 나누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 말하자면 변형계가 활성화 있는 스타일이 있고, 변형계로 주로 판단하는 아이가 있고, 아니면 이성적인 논리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똑같이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네 아군이야 라는 것들을 부모가 강조해야지 공부를 잘하는 아이한테다, 너는 이러해서 공부해야 돼, 대학에 가려면 공부해야 돼 라고 한다고 해서 통할까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성형인지 아니면 감성형인지를 T나 F인지를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공부뿐만 아니라 연애할 때나 아니면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상대편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주면 편안한 삶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T하고 F하고 다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면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교육이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교육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하고 관계를 맺고 감정을 표현하고 상호 소통하고 이런 것들은 뇌가 이렇게 담당하는 뇌가 있습니다. 꼭 아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전전두엽은 사고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나전두 영역은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편도체는 감정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추 안면 영역은 사람의 표정을 보고 인식을 하는 거죠. 얘가 화났다, 기분 나쁘다, 좋다. 자폐증이 뭐가 부족한 거야? 저게 부족한 거죠. 인식을 못하는 거, 안면 인식을 못하는 거, 부족한 거죠. 그 다음에 소리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사이 잘 발달한 아이들은 사회성이 좋은 아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까지는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의 성격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들은 5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MBTI는 사실은 과학적이진 않아요. 과학적인 걸로 결정이 된 것은 성격의 5가지 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과학적으로 결정이 돼 있어요. 왜 결정이 됐냐면 외향성. 이거는 외향성을 담당하는 뇌도 밝혀졌고, 그 뇌를 자극하면 외향성이 높아진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또 성실성. 이것도 밝혀졌습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뇌가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자극을 하면 성실해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 신경성. 아까 노르에프네프린이 결정을 한다고 그랬죠. 미리 준비하는 그 신경성이라는 게 있고요. 또 수용성. 사람들한테 공감을 잘하고 이런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방성이라고 그러죠. 스티브 잡스가 대표적인 개방적인, 이것저것 관심이 많고, 그것이 우리 뭐 엄친아가 그런 거죠. 이것저것 잘하면서 성격도 좋아. 엄친. 이런 개방적인 아이.
이런 사람들이, 요즘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공하는 시대가 됐는데, 어떻든 그 5가지 성격 인자에 대해서는 뇌로도 밝혀졌고, 신경 전달 물질을 어떻게 관여하는지도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성격을 판단을 할 때 그 5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뭐 MBTI처럼 I타입이야, T타입이야, 뭐 이런 식으로 S타입이야, 이렇게 결정을 하지 마시고, 얘는 외향성이 어느 정도야, 얘는 개방성이 어느 정도야, 얘는 성실성이 어느 정도야, 얘는 신경성이 어느 정도야, 그런 걸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높은 아이들은 어때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친구들하고 있으면, 학회에 가서 활동을 하면 더 에너지가 솟는, 저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외향성입니다. 저는 외향성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향성이 부족한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밖에 있을 때 에너지가 솟는 사람, 혼자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 이런 외향성이 높은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어때요? 시끄러워야지 공부를 잘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또 목표를 정해주면 또 열심히 해주는 타입입니다. 칭찬을 해줘야 돼. 그 대신 이것저것 산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어떨까요? 좁혀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실에서 뭐 어머님이 텔레비전 보면서 아이가 공부하게 하길 바라면 안 됩니다. 이런 외향성인 타입 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개방성이죠. 개방성은 이것저것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자기가 주도를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요. 제가 이제 그런, 우리 둘째 아이가 개방성이 상당히 높은 아이예요. 그래서 그 방학이 되잖아요. 요즘 방학철이죠. 이제 개학을 이제 하게 되는데, 되게 지금은 이제 개학이 되는데, 방학 됐을 때 너가 요게 부족하니까 요거 좀 해. 그런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런 과목이 부족하니까 요거 해야 돼. 그래가지고 첫째 아이한테는 너는 요거 부족하니까 해야 돼. 그러면 첫째 아이는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를 할 수 있나? 요거 중에 요거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못 해. 그리고 나가 자빠져요. 첫째 아이는. 둘째 아이는 다 한다고 그래요. 그러놓고 방학이 끝났습니다. 실제로 약속한 걸 한 애는 첫째 아이고, 둘째 아이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저것 관심이 많고, 이것저것 좋아하고, 그리고 위험한 거를 기꺼이 감수하는 성격.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방성인 거죠. 이런 개방성인 아이들은 어떨까요? 미리 예습을 좋아하니까 이런 아이들은, 또 할 때 암기보다는 탐구학습이 좋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문화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주고요. 또 칭찬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아이입니다. 반면에 이제 수용성이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수용성이 높은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공감을 하고, 이런 아이들은 좀 눈치를 보죠. 부모가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이런 것들을 딱 파악해가지고, 기분이 나빠 있으면 가만히 있고, 기분이 좋아 있으면 뭐 이런 수용성, 다른 사람의 공감을. 그리고 기분 좋아야지 공부를 잘하고, 그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어떨까요? 혼자 있는 걸 싫어하겠죠. 그러면 이런 아이들, 수용성이 높은 아이들은 거기에만, 이런 아이들이 좀 사교적이고 그러겠죠. 하지만 뭐 단점도 있겠죠. 이런 아이들은 뭘 하겠습니까? 보증을 많이 쓰겠죠. 옛날 같으면. 요즘 보증 쓰는 일이 없지만. 그래서 다 친구를 공감해서 친구 보증을 써가지고 망하는 케이스. 이런 공감성. 이것도 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정이 되는 거죠. 수용성 아이는 어떨까요? 이런 아이들은 공감하는 것에 의해서 감정에서 많이 휘둘리니까 어떨까요? 계획을 짜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들을 하게 하고요. 또 기분 좋을 때 공부하게 하고 복습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실한 아이가 있겠죠. 하라는 대로 하고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끈기도 있고 참을성도 있고 퍼즐 맞추기를 또 즐기고,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떨까요? 이런 아이들을 같이 공부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혼자 공부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념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용하고 독립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성실성 있는 아이들. 신경성 아이들은 어떨까요? 매일 미리 체크하는 거죠. 매일 미리 체크. 이런 아이들은 발전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도전을 하지 않겠죠. 이런 게 문제야. 모든 핑계를 다 대요. 뭐 이런 거 있으면 이거는 이거 해서 안 돼.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상당히 조금 낯선 상황에 대해서 부모에 매달리고요. 수줍음을 많이 타고 또 쉽게 깜짝 놀라고 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주면 당황하는 스타일입니다.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주고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런 아이들은 이 감정적으로 부모하고 격리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스킨십하고 감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고 해주는 것이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뇌가 다 밝혀져 있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그래서 외향성, 개방성, 수용성, 성실성, 신경성을 담당하는 뇌가 있고 이것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한번 생각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향성이죠. 외향성이 높지 않아요. 저는 어떨까요? 개방성 상당히 높죠. 이것저것 관심이 많습니다. 수용성, 저는 수용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성실성 상당히 높아요. 성실성. 신경성, 위험관리 합니다. 신경성 높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모습일지 보여지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사실은 아이들을 평가를 하면 이렇게 뇌가 다 밝혀져 있습니다. 활성화되는 수용성 담당하는 뇌가. 그래서 요거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 5가지 말하자면 성격 요인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이성적인 아이가 있고 좌뇌적인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성실성은 높고 개방성이나 외향성은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거의 뭐 연구자 타입이죠. 감성 자뇌형은 어떨까요? 저는 오히려 여기에 속하는 스타일이 한데 일부는 좀 달라요. 그렇지만 뭐 어떻든 간에 외향성과 성실성은 높지만 개방성이나 수용성은 낮은 이런 것들을 이제 감성 자뇌형이라고 합니다. 또 스티브 잡스 같은 스타일, 이성 우뇌형이죠. 이런 사람들은 개방성이나 외향성은 높지만 성실성이나 신경성은 낮아요. 그러니까 워즈니악이 이성 자뇌형인 워즈니악이 커버를 해서 애플을 성공시켰던 겁니다. 감성 우뇌형, 수용성, 개방성, 신경성이 높고 성실성은 낮은 아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감성적이냐 이성적이냐 아까 충동형이냐 숙고형이냐를 나눠서 그 아이들한테 맞는 교육을 하면 훈육이나 교육을 하면 상당히 성공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성적이고 좌뇌적인 아이들은 논리, 분석, 사실, 양적 이게 중심이 되니까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이성 우뇌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직관, 통합, 합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감성 자뇌형은 리더십, 조직, 단계, 계획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 거고 또 감성 우뇌형은 유대, 느낌, 운동, 감정 이런 것들이 강점이니까 거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성 자뇌형이 어렸을 때는 어떨까요? 상당히 내성적이지만 까다롭고 규칙적인 아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혼자서 조용히 노는 편이 되고 또 커서는 5, 6세 때는 모험적이거나 위험한 놀이를 싫어하는 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감성 자뇌형은 어떻게 리더십 있는 아이들이 주로 있죠. 큰 목소리로 울고 성질이 급하고요. 일사사가 되면 말보다는 생각이 빠르고 또 항상 시끄럽고 이런 아이들이죠.
5, 6세대에서는 대장 노릇을 하고 이런 게 감성 좌뇌형 스타일이라는 거고요. 스티브 잡스 스타일은 어떨까요? 자주 울고 어렸을 때는요. 금방 들어주지 않으면 소리 지르도 울고 체중이 잘 안 늘고 호기심이 많아서 휘젓고 돌아다니고 모험적이라는 놀이를 위험한 놀이를 많이 하는 거죠. 실외 활동에 상당히 적극적인 아이를 이제 우리 이성 운해형 아이로 알 수 있고요. 감성 운해형 아이들은 어떨까요? 낯선 환경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거고요. 화나 짜증을 내도 격렬하고 길지는 않습니다. 또 1에서 4세 때는 손가락 빨기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기쁘면 소리 지르고 또 기분이 좋을 때는 노래도 부르고 춤추기를 좋아하는 아이들. 이런 애가 감성 운해형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조금 파악이 되겠죠. 그런 아이들의 스타일이 결정이 되면 그 아이들에 따른 문제 행동도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성 좌뇌형 아이의 큰 문제점은 뭐냐면 잘 먹지 않고 입맛이 까다롭다든지 동일한 방식을 고집한다든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다든지 이런 문제가 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어때요? 낯선 음식이나 이럴 때는 천천히 해주고 이유식 새로운 재료를 할 때는 길게 잡고 이렇게 하고요. 또 1에서 4세 때는 억지로 어울려 놀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서 이 이성 좌뇌형의 단점을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이 아이가 성실하긴 하지만 바깥놀이가 안 되니까 아주 무서워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친구 사귀는 거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어때요? 칭찬을 하는 건 좋은데 논리적인 칭찬을 해야 돼요. 제가 첫째 아이가 그래요. 논리적인 칭찬이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가 없으면 엄마를 무시합니다. 부모를 무시해요. 네. 그리고 사회성이 부족하니까 단계적으로 밟아서 키워줘야 되는 거고요. 또 뭐 보상을 할 때는 구체적인 보상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과제를 성할 때 아까 첫째 아이가 방학 됐을 때 몇 가지 과제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과제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하면 그 아이는 열심히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감성 좌뇌형 아이들은 어떨까요? 목표지향적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자주 화를 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즉흥적인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그렇게 뭐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보호대를 설치한다든지 위험한 물건을 치워둔다든지 1, 4세 때는 혼을 내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단호한 목소리와 표정으로 말해줘서 그 감정적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일을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상당히 반응을 잘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경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져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줘야 되는 거죠. 또 이 아이들은 기대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가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신 이 아이들은 목표지향적이기 때문에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또 약점이죠. 모르는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키워줄 필요가 있고요. 이 아이한테 긍정심을 키워주면 이 아이들은 상당히 잘 지낼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단점이 뭐냐면 감정 조절이 좀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성운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이런 아이들이 좀 ADHD랑 비슷합니다. 기질적인 이성운해형 아이는 ADHD랑 양상이 비슷한데 ADHD는 아니에요. 좀 산만하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재미없으면 심심해하고 정리정돈을 안 하고 이런 그런 문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맞춰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안전사고에 조심을 해야 되고 또 그 아이가 무리하지 않도록 천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제도 얘도 많이 주어지면 얘는 포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해주면 열심히 하는 거고요. 또 친구들하고 같이 많이는 아니지만 같이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공부를 할 때도 흥미를 느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요. 칭찬이 상당히 속보적입니다. 하지만 처벌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반응이 안 좋고요. 또 논리적이지 않으면 혼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악유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교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감성 운해형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남의 눈치를 살피는 것, 또 감정 기복이 높은 것, 또 싫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모든 일을 자기가 잘못했다고 죄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좀 시간을 주고, 그리고 변화를 많이 주지 않는 게 좋고, 어릴 때는. 그리고 손가락 빨기나 젖병 빨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럴 때는 애착 인형 같은 것들로 좀 체인지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빠르고요. 그리고 어떻든 간에 이런 아이들은 하나하나씩 해주고, 또 게으르지 않게 관리해주고, 그리고 소중하고 생각한 것들은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중요한 게 뭘까요?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좋고요. 관심을 많이 보여주는 것도 좋고, 또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고요. 또 유혹에 많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를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학습 문제를 알게 되어 있죠. 이성자뇌형 아이들, 빌 게이츠와 같은 스타일의 아이들은 학습 문제가 어떤 것들일까요? 시험 성적에 상당히 예민하고요. 단순한 문제는 좋아하지만 개방성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또 실수를 하면 신경을 많이 쓰고요. 완벽하게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먹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이제 의대 시험을 보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잖아요. 근데 그 전날까지 족보는 안 보고 책으로만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죠, 남들보다. 근데 꼭 제시는 걔만 걸려요. 족보를 안 보니까. 네. 이렇게 완벽하게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조금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숙제에 대해서 긴장과 불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함부로 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그러면 꼬투리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말싸움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논리적인 것으로 아이를 처벌을 하더라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목표, 과제를 설정하면 하고요. 또 계획이나 규칙을 미리 정하면 그걸 잘합니다. 또 혼자서 공부하게 해야 돼요. 옆에 조용한 이 아이들은 청각학습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영재의 비법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때 아주 성실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런 이성자뇌형 아이인데 엄마는 이제 그런 분이 아니라 조금 감성 운해형 엄마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엄마는 자기가 할 수 하는 게 없으니까 학원을 5개에서 7개 뭐 이렇게 막 보내요. 근데 얘 혼자 공부해야 되는 아이인데. 근데 또 옆에서 아이가 공부하는데 엄마는 옆에서 연필 깎아요. 청각적인 아이기 때문에 시끄러우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인데. 어때요? 아이를 방해하는 거죠. 오히려. 부모가 성격이 다르니까. 아이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 아이들은 혼자 조용하게 공부할 시간을 주고 또 모든 교육보다는 이제 판서 교육, 학원식 교육 이런 것들을 잘 받을 수 있는 아이인데 그렇게 못할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원칙과 가치를 하고요, 목표를 설정했다며 하고 이런 애들은 교사, 대학 교수, 의사, 뭐 약사, 지리학자 이런 것들을 하면 잘할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아이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감성 장애형 아이들, 리더십이 있는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은 시각 정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사람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공감 능력도 좀 떨어지고요. 또 급하게 과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성적을 많이 의식하고 목표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큰 목표를 세워가지고 실패하면 화내고 부모한테도 화내고 자기한테도 화내는 스타일입니다. 경쟁심이 강하고 이런 문제를 갖고 있죠. 이런 아이들은 어떨까요? 목표를 정해주면 이 아이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격려하게 하고요.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게 하고 또 리더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행이나 이런 거 갈 때 계획하고 진두지휘하는 거 아이한테 맡기고요. 또 과정에 대한 목표 지향적이 되니까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은 부족하니까 가르쳐 줘야 되는 거고요. 구체적인 지침, 몇 페이지 해, 몇 문제 풀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면 이 아이들은 잘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수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에 도움을 주고요. 이런 아이들은 리더십은 어떻게 했냐? 미래에 대한 비전, 자신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낙관성을 키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집요하게 이제 질문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하고 이런 아이들은 행정관료라든지 외교관, 검찰, 군인, 큰 기업 관리직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을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성운해형, 스티브 잡스 같은 스타일이죠. 이런 아이들은 좋아하는 공부만, 과목만 공부할 가능성이 높고요. 공부하는데 계획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일에 몰입하지 못하고요. 노력을 별로 안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목표를 지향할 때 능력에 맞게 해주는 게 좋고요. 또 달성을 하면 칭찬이나 돈이나 어떻든 그런 보상을 해줘야 돼요. 저 기억에 아이가 이제 100점을 맞으면 제가 이제 10,000원짜리 이런 것들을 보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큰 아이한테는 10,000원짜리 책상에 100점 맞았구나 딱 주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며칠이 지나도. 둘째 아이는 어때요? 나 100점 맞으면 얼마 줄래? 이렇게. 그래서 태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칭찬하고 보상하는 것이 얘네들한테는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즐겁고 신나게 공부하게 하고요. 짧은 시간, 공부하는 시간을 좀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의미, 스티브 잡스가 그랬잖아요. 단순한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면 그거를 따라서 또 할 아이들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찾아야 되는 거고요. 새롭고 개성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낙관성,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을 좀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하고 관련된 거는 과학자, 디자이너, 엔지니어, 범죄학자, 이런 벤처기업가 이런 것들을, 방송인 이런 것들을 잘하기 쉬운 스타일이죠. 감성운해형, 우리 마더 테레사와 같은 그런 스타일, 감정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고 공상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논리와 추론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꿈을 대고 게으르고 그리고 질문을 받으면 혼란스러워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습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아이들은 좀 목표는 크고 높게 잡는 것이 좋고요. 무조건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전폭적인 지지를 주는 것이 좋아요. 이런 애들이 그래야지 잘 큽니다. 그리고 기분과 분위기를 좀 맞춰주게 되고요. 다만 이 아이들은 게을러지기 쉽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피드백하는 것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약속을 잘 안 지킬 가능성이 높으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게 하고요. 어떻든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다만 빈둥거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자극이 필요하고요. 이런 아이들은 기를 죽이면 안 됩니다. 기를 살리는 공부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공감과 경청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요. 자신일에 헌실하고 통찰력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또 창작 활동 같은 것들로서 감정 표현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영화배우, 운동선수, 뭐 사진작가 이런 것들을 하면 상당히 사회복지사, 상담가 이런 것들을 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아이는 아이 스타일에 맞는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직업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살아갈 구석이 있다는 거죠. 어느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느 게 다 우위가 있고 강하고 약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자기의 공간이나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의 스타일을 잘 아시면 그 아이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아이를 훈육하거나 교육을 하면 아이는 아이 스타일에 맞는 그런 것들을 찾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하는 네이버 블로그가 있고요. 유튜브에도 제가 김영훈 아트아카데미라고 해서 그 동영상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쪽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